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기입니다. 이번 주 시장 참 복잡했죠? 마치 어지러운 퍼즐 같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퍼즐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 시장을 움직인 5가지 핵심 뉴스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했던 5가지 핵심 뉴스, 과연 무엇일까요? 이 뉴스들을 하나로 쫙 꿰어볼 때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을 흔든 5가지 핵심 동력, 바로 이겁니다. AI 반도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오픈 AI와 브로드컴의 파트너십 소식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대중국 발언,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둔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예상을 뒤엎은 중국의 수출 성장,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의 새로운 바람이죠. 정부의 K컬처 육성 정책까지 이 5가지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미국 기술주는 오르는데 왜 우리 한국 반도체주는 내렸을까? 이 엇갈린 신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핵심을 한번 꿰뚫어보죠. 이 현상, 과연 기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고 신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둘 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2가지 사건, 바로 트럼프의 발언과 오픈 AI의 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직접 한번 보시죠. 10월 13일에 트럼프가 대중관세 위협을 걷어들이자 미국 나스닥은 1.6%나 급등하면서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히려 3에서 5%대 급락을 보였죠. 1차적인 원인은 바로 시차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은 주말 동안 쉬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완화된 발언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왔던 최초 위협에 뒤늦게 반응했던 겁니다. 근데 단순히 반응이 늦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깊은 곳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투자자들한테는 트럼프의 변심은 싸게 살 기회다 하는 신호였지만 미중 공급망 한가운데 있는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일단 피하고 보자 하는 위험 신호로 읽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뉴스를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셈입니다. 자, 단기적인 변동성은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장기적인 흐름, 바로 AI 하드웨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분석했던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이번에는 오픈 AI와 브로드컴이 맞춤형 AI 칩을 만든다는 소식을 더해볼게요. 이 뉴스가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을 겪은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협이 될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한 헤드라인 뉴스가 아니라 엄청난 구조적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입니다. 자, 이 구조 변화의 논리는 사실 아주 간단해요. 지금까지 AI 시장은 엔비디아 GPU에 너무 심하게 의존해왔어요. 이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이었죠. 그래서 오픈 AI처럼 아예 자기들한테 딱 맞는 맞춤형 칩, 즉 ASIC를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AI 연산을 누가 하던 간에 결국 데이터를 담을 그릇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무조건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메모리 킹메이커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구도 속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더 이상 그냥 부품 공급사가 아니에요. 구글, 메타,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각자 자기만의 칩을 만들 때 그 성능을 결정할 핵심 HBM을 공급하면서 시장의 승자를 결정하는 말 그대로 킹메이커로 위상이 바뀌는 겁니다. 엔비디아 한 곳만 바라보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AI 컴퓨팅 시장 전체의 성장을 흡수하는 훨씬 더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글로벌 기술 지형의 큰 그림을 봤으니까요. 이제 시선을 우리 국내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기술주의 변동성에 대한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성장 동력, 바로 K컬처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반도체 같은 기술주랑은 완전히 다른 엔진으로 돌아간다는 점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통령 주재 회의까지 열면서 K푸드,
K-뷰티, 콘텐츠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콕 집어서 지정하고 금융, 세제 지원까지 약속했거든요. 이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상관관계가 낮은 아주 훌륭한 분산 투자처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분석들 한번 쫙 종합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걸 어떻게 실제 투자 전략으로 연결하느냐, 바로 이 문제겠죠. 저희가 분석을 바탕으로 내린 투자 의견은 이렇습니다. AI 구조적 성장의 핵심인 반도체와 IT는 당연히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요. K컬처 정책의 수혜를 입을 소비재와 미디어는 단기적인 기회를 노리는 전술적 비중 확대가 유효해 보입니다. 반면에 자동차, 산업재, 금융 섹터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중립 또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반도체는 단기적인 노이즈가 좀 있더라도 맞춤형 AI 칩 트렌드에 따른 HBM의 구조적 성장이 확실하고요. 미디어와 소비재는 정부의 K컬처 정책이라는 강력한 촉매제를 얻었죠. 반면에 자동차와 산업재는 예상을 뛰어넘는 중국의 수출 경쟁력 때문에 마진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좋지만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실제 종목으로 한번 연결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킹메이커 트렌드의 최선호주는 뭐니뭐니 해도 HBM 시장 선두주자인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추격과 파운드리 기회를 동시에 노릴 수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HBM 장비주로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한편 K컬처 테마에서는 대표주자인 하이브와 K푸드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CJ 제일제당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은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AI가 가져온 반도체 시장의 거대한 변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K컬처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 이후에 한국 증시를 이끌 다음 세대의 구조적 변화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의 다음 투자 기회를 열어줄 겁니다.